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던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매일 토하고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르셨어요. 연수야,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할 수는 없지.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했어. 몸이 힘들어도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남편한테 말해도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왜 핸드폰을 그렇게 안 놓고 다녀? 그냥 회사에서 긴급 상황 있으면 연락 받아야 해서. 임신 4개월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남편이 회사 골프 간다며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연수야, 오늘 와서 김치 냉장고 정리하자. 민수도 같이 오라고 해. 어머니, 민수 씨는 회사 골프 갔어요. 골프? 무슨 골프야? 민수가 어제 저녁에 전화해서 오늘은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임신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임신 5개월부터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 더욱 많아졌어요. 회사 야근이 많아서, 지방 출장이 늘어서, 검진도 혼자 다녔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함께 와서 초음파를 보며 기뻐하는데 저는 혼자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임신 7개월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르셨죠. 연수야, 오늘 와서 대청소 좀 하자. 어머니, 저 지금 임신 7개월이라서. 우리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도 일했어.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엄마가 부르시면 가야지.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라는 말뿐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남편은 또 지방 출장이라며 부산에 갔어요. 여보, 예정일이 이번 주인데. 괜찮아. 진통 시작되면 연락해. 바로 올라올게. 그런데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10번, 20번.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너무 아픈데 옆에 남편은 없고 병원에서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곧 와요라고 대답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를 혼자 낳았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지은이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출산 후 하루가 지나서야 남편이 나타났어요. 미안해.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 받았어.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남편은 부산에서 여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핸드폰도 꺼놓고 산후조리원에서도 거의 혼자였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 매일 와서 아기 보고 가는데 민수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여보, 다른 아빠들은 매일 오던데. 나도 오고 싶지만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그때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산후조리원 간병사님이 안쓰럽게 보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좀 무심하시네요. 보통 첫 아이 낳으면 남편들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을 감쌌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집에 와서도 육아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보통 신생아는 2~3시간마다 깨서 우는데 남편은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딴 방에서 잤어요. 저는 밤새 지은이 돌보고 낮에는 시댁 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연수야, 애 하나 키우는 거 그렇게 힘들어? 우리 때는 애 셋도 혼자 키웠어. 그래도 신생아라서. 그건 핑계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남편은 더욱 늦게 들어왔어요. 지은이가 울면 잠을 못 자잖아. 회사에서 졸면 안 되니까 좀 늦게 들어갈게.
지은이 첫돌 잔치 준비도 혼자 했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 첫돌인데 좀 도와줘요. 무슨 도움? 너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첫돌 당일에도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오후에 잠깐만 나타났어요. 손님들이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곧 와요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사진을 보면 다 제가 지은이를 안고 있어요. 남편이 안고 있는 사진은 몇 장 없어요. 지은이가 돌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수연 대리라고 뜨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목소리가 너무 어렸어요. 20대 초반 같은. 그리고 당황하는 톤이 묘하게 어색했어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제게 물었어요. 누가 전화 왔어? 수연 대리라는 분이요. 회사분 맞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응.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해서. 밤 11시에 업무 전화를 하나요? 그것도 신생아 있는 집에. 그게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걸어? 회사 자료가 있어서. 보안 때문에. 지은이 키우면서 힘든데 남편까지 이상해지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민수 씨가 좀 이상해요. 지은이 낳고 나서 더 늦게 들어오고. 연수야, 남자들은 애 낳으면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하지만 지은이한테도 관심이 없고 핸드폰도.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연수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은이 낳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맨날 지은이 얘기만 하고 꾸미지도 않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갓 출산한 산모에게 할 말이었을까요? 남편이 밖에서 눈길을 돌리는 게 이상한 일이야? 아내가 여자로서 매력을 잃으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 핑계 대지 말고 남편한테 더 신경 써. 지은이는 키우는 거고 남편은 지켜야 하는 거야.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제가 출산 후 살이 쪄서, 제가 지은이 얘기만 해서, 제가 꾸미지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했어요. 딸이 돌진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 회사에서 여직원들이랑 회식했는데 옆자리에 앉았나 봐.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냄새가 배나요? 너 요즘 왜 이래? 애 낳고 나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며칠 후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회사 동료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혼자요? 그럼 왜 룸서비스를 2인분이나 시켰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때 저는 딸을 모유 수유하고 있었어요.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젖을 먹이고, 낮에는 시댁에서 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은 젊은 여자와 모텔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연수야, 그게 뭐 어때서?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니, 저 지금 수유 중이에요. 딸이 겨우 돌 지났고요. 그러니까 더 남편한테 신경 써야 하는 거지. 애만 챙기고 남편은 뒷전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수유 중인 아내를 두고 바람피는 것도 아내 탓이라는 거였어요. 요즘 너 어때? 맨날 수유복만 입고 머리도 안 하고. 남편이 매력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하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애 키우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던데. 내 핑계 대지 말고. 딸이 2돌이 지났을 때 남편이 부산 출장 간다며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대학 동창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수야, 민수 씨가 오늘 부산에 출장 온 거 맞아? 해운대에서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걷는 거 봤는데 호텔로 들어가더라.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2살배기 딸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어보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다니.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민수 씨가 정말로 다른 여자와 알고 있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연수야,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어머니, 저희 딸 겨우 2살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중요한 건 집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도 평생 네 시아버지 바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임신 중에도 애 낳고도. 그래도 참고 살았으니까 가정이 유지된 거 아니야? 임신 중에도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연수야, 솔직히 말하면 너도 잘못이 있어. 애 낳고 나서 남편한테 얼마나 신경 썼어? 제가 언제? 맨날 애 얘기만 하고 애한테만 매달려 있고 남편은 뒷전이었잖아. 2살배기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엄마에게 할 말이었을까요? 딸이 3살이 되던 해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 혜진이가 우리 집에서 몇 달간 머물게 됐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급작스러워서요. 혜진이는 정말 착했어요. 딸과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언니 덕분에 서울에서 잘 적응한 것 같아라며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제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남편과 혜진이 제 침대에서 딸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이모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딸을 안고 빨리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혜진은 울면서 짐을 쌌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가 힘들어해서 위로해 주다가 내 침대에서 위로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더 충격적인 건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연수야, 그런 애를 집으로 끌어들인 내가 잘못이지.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혜진이가 유혹한 거지. 우리 민수가 뭔 잘못이야? 제가 친동생처럼 챙겨준 사람이 제 남편과 제 침대에서. 그런데도 제 잘못이라는 거였어요. 딸이 4살이 되면서 많은 걸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엄마 아빠가 또 안 왔어. 엄마, 다른 친구 아빠는 같이 놀러 가던데 우리 아빠는 왜 안 가? 딸의 이런 질문들이 가슴을 찢었어요. 어린이집 행사에도 늘 저 혼자 참석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우리 아빠 라며 자랑하는데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일해라고만 말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딸이 아빠를 찾는다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알아서 이해하겠지. 아이가 겨우 4살이에요. 어려서부터 현실을 알아야지. 딸이 5살이 되던 해 또 다른 여자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민수 씨 아내분이세요? 네, 그런데. 목소리가 성숙했어요. 30대 초반 정도의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어요. 저 민수 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 여자를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 씨가 그러던데 아내분이랑은 부부관계가 소원하다고. 애만 챙기고 남편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사실상 가족이라기보다는 동거인 같다고 하더라고요. 5살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아내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딸이 6살 때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연수 씨죠? 저는 김 과장 아내예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민수 씨가 회사에서 젊은 여직원들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고. 심지어 출장도 같이 가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해요. 민수 씨가 바람둥이라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연수 씨 미안한데. 저희 남편 말로는 민수 씨가 집에서는 와이프가 본인에게 관심도 안 준다고 말하고 다닌다더라고요. 6살 딸 키우느라 정신없는 아내를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딸이 8살이 되던 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안한데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뭔데요? 그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그 여자가 임신했대. 딸이 있는 집에서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들으면 어떡해요? 지은이는 들어도 모르겠지 뭔 소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저희 딸이 8살이에요. 이미 생긴 일인데 어쩌겠어. 조용히 해결해야지. 8살 딸이 있는 가정에서 아빠의 외도로 생긴 임신을 조용히 해결하자는 시댁.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딸이 8살이 된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 지은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지은이가 아빠다. 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딸이 아빠 라고 부르며 뛰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우리를 못 본 척하며 그 여자와 급하게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왜 안 왔어? 못 들었나? 아빠가 바빠서. 딸의 순진한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딸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지? 딸이 아빠 오늘 마트에서 라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밤 따져 물었어요. 지은이가 당신을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뭘 봤다고? 그냥 회사 사람이야. 회사 사람과 손잡고 다녀요? 딸 앞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아버지를 보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여보, 이번엔 꼭 와줘요. 지은이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날 정말 중요한 미팅이. 당신은 항상 그 말만 하네요. 결국 또 저 혼자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봐. 라며 자랑하는데 우리 지은이만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은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 SNS를 보니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딸의 참관 수업보다 골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따져 물었더니 그거 전에 찍어둔 사진이야. 하지만 사진 날짜를 보니 그날 오후였어요. 딸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버지. 지은이의 10번째 생일날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초대된 부모님이 다 와 있는데 아빠만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아빠는 어디 계세요? 다른 엄마가 물어보는데 지은이가 직접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일해요. 오늘은 제 생일인데 오늘도 일한대요. 그 말을 하는 지은이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은 골프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딸의 생일보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딸이 12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한계예요. 지은이도 다 알고 있어요. 연수야,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요? 벌써 10년 넘게 참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10년 넘게 참았으면 이제 체념할 때도 됐지. 체념하라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딸이 아빠의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때? 애들은 적응 잘해. 적응이요? 연수야, 솔직히 말할게.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면서 살기 쉽겠어? 30대 후반 여성에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 참고 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생각해봐. 이혼 가정 자녀라는 낙인 찍히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연수야,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 민수는 집에도 들어오고 생활비도 주잖아. 생활비만 주면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절망했어요. 중학생이 된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결혼 안 할래. 왜 갑자기? 아빠 같은 남자랑 살기 싫어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아빠 바람 피우는 거 나도 알아. 지은아, 어릴 때부터 알았어. 엄마가 울고 있을 때도 많이 봤고. 지은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어? 지은아, 엄마가 그때는 너 때문에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싫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딸이 결혼은 이런 것이라고 잘못 학습하고 있었다는 걸. 얼마 후 정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더 일찍 헤어지지. 남편이 딸 친구들 앞에서 젊은 여자친구와 스킨십하는 모습을 들켰어요. 딸 친구가 너희 아빠 저 언니랑 사귀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학교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날 밤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자꾸 아빠 얘기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다닌다고. 그리고 너희 엄마는 왜 가만히 있어? 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주고 상처받지 않게 해줄 거였어요.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항상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가 참아야 했어요. 그날 전 처음으로 이혼을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참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터뜨릴 때가 왔다는 걸.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지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에게 말해줘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한 사람만 희생하게 하지 않아. 그때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수야, 남편의 외도는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지은이를 키울 때, 그 모든 힘든 순간에 남편이 바람 피운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변명거리로 사용하지 않아. 진짜 가족은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 다음 편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이혼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